정말로 희한하게도요, 주식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완전 초보자분들은요, 차트부터 배워요. 네. 이 고수의 영역을 먼저 배운단 말이죠. 네, 반갑습니다. 성투사의 주식으로 부자되기 성투사입니다. 오늘은요, 초보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 분석 지표,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이야기할 겁니다. 기본적 분석. 이렇게 되면 벌써부터 그냥 머리를 감싸쥐고 그냥 막, 하기 싫어요. 발버둥 치시는 분들 계시는데, 사실 이제 주식 투자를 처음 입문할 때요, 정말로 주식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본적 분석 때문입니다. 정말로 뭐 생소한 용어들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꼭 그것을 알아야지만이 주식을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뭐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뭐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막 얘기하면 와 그렇구나 라고 생각되기도 하고요. 뭔가 우리들이 다가가기 어려운 그런 넘사벽이라고 그러죠. 넘어갈 수 없는 벽, 그런 영역이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그게 이제 좀 착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드릴 거예요. 사실 이 기본적 분석은 숫자라는 것으로 정형화가 되어 있죠. 딱 숫자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숫자를 읽을 줄 알면 돼요. 1, 2, 3, 4, 5, 6, 7, 8 아라비아 숫자 다 읽을 줄 아시죠? 그리고요, 1이 더 큰지 2가 더 큰지 뭐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것만 하시면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표, 도표를 보는 방법, 재무제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만 알고 있다면 누구나 쉽게 생각을 하실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이라는 것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숫자와 도표로 구성되어 있고, 방법만 알면 오히려 기본적 분석이 기술적 분석보다도 쉽습니다.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차트를 보는 방법이잖아요. 차트를 보는 방법이라서 뭐 좀 쉬워요 라고 생각하시고, 아니면 또 그렇게 표현하시거나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합니다만은, 한 가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여기에 있어요. 이 차트라는 부분들은 뭐 눈으로 딱 보고 그림이고, 이거 올라가는 거네 내려간 거네, 이게 방향성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차트 안에는 투자자들의 심리, 또 외부적인 변수, 또 거기에 따른 주가의 변화, 이런 것들을 다 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기본적 분석이 아니라 이 기술적 분석이 더 고수의 영역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기술적 분석에서는 속임수가 굉장히 많아요.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어떤 변수나 이런 것들이 작용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이런 속임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정말로 희한하게도요, 주식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완전 초보자분들은요, 차트부터 배워요. 이 고수의 영역을 먼저 배운단 말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기본적 분석은요, 쉬워요. 그냥 다 돼 있거든요. 요즘에 세상이 좋아가지고 계산도 다 되어 있고요. 그냥 표에 표시가 다 되어 있죠. 다만 그것이 그림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본적 분석이라는 것이 숫자라는 것에 어떤 그 면역력만 좀 있다라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극복해내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가장 어려운 게 계산인가요?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저도요, 좀 약간 숫자에 알레르기가 있을 정도로 이 계산하거나 숫자를 분석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제가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 학교 다닐 때요, 전 과목 90점 이상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1등급. 전 과목이 이제 90점 이상이었어요. 근데 제가 우등상을, 그 당시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전 과목 80점 이상이면은 우등상을 줬거든요. 근데 제가 우등상을 못 받았어요. 딱 하나, 유일하게 수학이 70점대였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 계산 자체가 굉장히 간단한 거기도 한데, 뭐 구구단을 못 외우는 건 아닙니다만, 계산만 나오면 너무나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 재무제표에 대한 그 가격 계산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다 계산기 사용해요. 이 공식이라는 게 알고는 있어도 쉽게 대응이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건 계산이다 생각해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방치하시거나 포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저처럼 계산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요, 지표의 공식이 다 들어가 있지만 요것을 굳이 알아야 될 필요도 없고, 또 안다고 하더라도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라는 것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분수예요, 분수. 그냥 뭐 이익을 주가로 나눈다든지 또는 뭐 뭐를 뭘로 나눈다든지 또는 뭐를 곱한다든지 뭐 그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식에 완전히 뭐 이렇게 벌벌 떠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뭐 공식을 외워라? 꼭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계산을 다 해놔요, 요즘에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본적 분석이 요즘에는 굉장히 쉬워졌죠. 옛날처럼 막 그냥 숫자 써놓고 계산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올라가네 내려가네 이런 분석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쉬워진 기본적 분석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일단 구분을 좀 지어야지 됩니다. 기본적 분석의 구분을 좀 짓게 되면은요, 첫 번째는 성장성이에요. 두 번째는 안정성. 이 성장성에서는요, 매출 또는 이익,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될 테고요. 그러면 안정성 같은 경우는 자산이라든지 또는 부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겁니다. 뭐 물론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그냥 뭐 쉽게 생각해서 성장성과 안정성이지 않겠나. 얼마나 안정적인 기업인가,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 기업인가. 요거 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장성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드려 보면은요, 말 그대로요. 네, 기업이 얼마만큼 커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안정성 같은 경우는 기업이 망할 염려가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장성에 대한 부분, 주가가 가치에 수렴하기 때문에 이 성장성이라는 또 잘 나가는 기업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반드시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래도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강의가 이제 그 성장성에 대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에서 성장성 편이기 때문에 이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성장성이 의미하는 것, 기업의 가치, 네. 이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성장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장성과 안정성이 있지만 성장성이 거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더 쉽게 예를 들어보면은요, 이런 게 있어요. 엄마 친구 아들 또는 옆집 남편이 얼마나 잘 벌고 있는가. 네.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집안이 얼마만큼 성장하는가가 달려 있겠죠. 옆집 남편은 얼마를 벌었는데. 네. 항상 우리가 듣고 사는 말이겠죠. 네. 그 왜 이상하게도요. 예, 옆집 남편하고 엄마 친구 아들들은 어쩜 그렇게 돈을 잘 벌고 하나같이 공부를 잘하고 있지, 난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나도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희한하게도 옆집 남편은 돈을 더 잘 벌고요. 가정에도 너무나 충실하고요. 정말 좋은 아빠, 좋은 남편에 좋은 아들까지 되어 있고, 야 진짜 네, 세상은 불공평한가? 네. 근데 실제로 보면 또 그렇지도 않더라. 뭐, 그죠? 네. 아무튼 뭐 그런 거예요. 얼마나 벌어들이고 앞으로 얼마나 벌어들이게 될 것인지 그런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뭐 얼마나 잘 나가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가치가 매겨지게 되죠. 옆집 남편은 그래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옆집 엄마 친구 아들은 그래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너는 뭐하냐? 네, 밥 먹고 똥이나 쌀 줄 알지? 네, 너무 비하하지 맙시다. 네, 아무튼 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장성에서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은요.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느냐? 당연하지.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도 돈을 잘 벌었고 또 현재는 과거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는지 또 현재보다 미래에는 돈을 더 많이 벌게 될 것인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성이거든요. 그냥 과거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성장성이 정체되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꾸준하게 실적이라든지 뭐 매출 이런 것들이 성장하고 있는지 회사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지 등등을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이 바로 성장성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성장성 지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우리가 정말로 꼭 알아야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꼭 알고 가자라고 하는 내용이 뭐들이 있냐면 매출액, 순이익, ROE, PER, EPS 요 5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외에는 사실 뭐 그냥 알면 좋고요. 몰라도 됩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대단히 뭐 엄청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가장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되는 것들 매출액, 순이익, ROE, PER,
EPS 정도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 기본적 분석에 대한 재무제표를 확인하는 곳은요, 이 네이버 또는 뭐 어디든 괜찮습니다. 뭐 구글에서 하셔도 되고요. 뭐 다음이든 어디든 검색하시면 이 FN 가이드라는 곳이 나옵니다. FN 가이드 상장 기업 분석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냥 FN 가이드 회사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이제 유료 서비스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긴 좀 그렇고요. 무료로 그냥 아무나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은 이 FN 가이드 상장 기업 분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소로 들어가게 되시면은요, 이런 페이지가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아마 맞게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제일 먼저 메인 페이지로 뜰 거예요. 그래서 컴퍼니 가이드 해가지고요, 기업에 대한 안내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여기에는 이제 뭐 각종 실적이라든지 뭐 주주 현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업의 어떤 상황들, 매출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등등이 나오게 됩니다. 요즘 세상 너무 좋죠. 이런 거 다 그냥 무료로 공개가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돼요. 그 옛날에처럼 전화해가지고 당신네 회사들이 매출이 얼마가 나왔습니까? 뭐 무슨 제품을 주력을 하고 있습니까? 업황이 어떻습니까?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네,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내용들이 현재 증권사에도 많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증권사에서 혹시라도 이것이 제공이 안 되고 있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검색을 통해서 여기에 들어가셔도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요, 이렇게 매출액, 영업이익, 뭐 당기 순이익 등등등 해가지고 쭉 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성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연도별로, 분기별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성장성 지표들에 대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뭐 매출액, 순이익, ROE, 퍼, 그다음에 EPS 요것들에 대한 이야기들 자세하게들 이제 분석을 가도록 하겠습니다.